저는 유명도 유명. 진승이는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팔로우 맞네. 괜찮은 친구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요. 차 선생님을 모시고 그루밍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뷰토피아의 차종현입니다. 와. 미용, 그루밍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해가지고 저희도 관심이 많거든요. 진짜 막 그런 거 안 해거든요. 진짜 막 가상 탐지했어요 얼굴에. 그런 건 아니고 커밍아웃을 하자면 필러를 좀 장기적으로 더마톡신이라고 해서 약간 보톡스, 레이저 제모 좀 했었고 레이저 막 하고 뭐 점도 빼고 뭐 약간 뭐 인모드 뭐 이런 것도 하고 진승이가 좀 못 놓고 있는 거긴 한데 노라 최근 한 3개월은 못 갔던 것 같아. 바빠가지고 결혼 준비 때문에. 갔다 오셨으니까 예, 이제 예. 또 다시 또 관리를 너무 탔어요. 그럼 우리 3명 다 몰디브에서 너는 하나도 안 탄 거 같아. 하는데? 나는 아예 벗겨주고 있어. 그건 안 씻은 거 아니야? 그루밍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양이가 이렇게 털을 핥아가지고 관리하는 거를 그루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룸이라고 하는 게 마부를 뜻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마부가 말에 털을 빗기는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루밍이라는 신조어인데 언제부터 있었던가? 궁금하다. 사실 자연계에서도 보면은 그루밍의 현상 같은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 보면은 수컷이 되게 화려한 경우가 많아요. 뭐 사자도 보면 사자 갈기가 그러네. 수사자 갈기가 동물들이기 때문에 생존에 좀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또 진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생존이나 번식에 도움이 번식에 되겠지. 도움이 되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는데 화려하면 사실상 생존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띄니까. 그치.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생존했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번식으로 이어지는. 번식을 위해서 우리 진승이도 그러네. 그래서 결혼이 결정된 다음에 그루밍을 약간 끌었다는 게 근데 지금도 그루밍을 계속 신경 쓰는 거는? 계속 해리에게 구애를 하는 거죠. 셋째 낳고 싶어. 축하드립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도 종족의 번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원전으로 넘어가기면은 이집트 시대에서는 이제 실제로 남자도 화장을 했고 면도까지도 하고 그 투탕카멘 무덤에서는 화장품이 실제로 발견됐어요. 네. 심지어 이제 립스틱이나 매니큐어 같은 것도 같이 발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보면은 눈 주변에 까맣게 화장 그거를 이제 콜이라고 부르는데요. 남녀 모두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미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남자는 마초적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찾아보면은 되게 변화가 심하더라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높은 신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수염은 권위의 상징처럼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 때는 하층민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수염을 못 기르고 파라오만 이제 수염을 기를 수가 있는 이렇게. 네.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로 보통 그 다음 그리스더라고요. 그리스에서는 최소한의 가꿈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죠. 석고상을 보면은 수염이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면도를 하기보다는 풍성하게 기르고 관리 같은 것들은 특별하게 이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깔끔하고 깨끗한 부분을 강조한 계기가 생겼어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동방원정을 하면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알렉산더 대왕은 신을 본인에게 투영을 해가지고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수염이 없고 깨끗하잖아요. 반휴먼 약간 이런 애들. 그쵸.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수염을 깔끔하게 밀어서 신적인 존재다. 그 대왕 정도 되면 유행을 선도할 수 있지. 그러면 셀럽이 유행을 선도하는 것처럼 그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자기만 면도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시켰나 보네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전쟁에 나갔을 때 수염이 불리하기 때문에 붙잡힐 수 있죠. 네, 이제 군 장병들 모두 다 면도를 하고 큰 업적을 이루게 됐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업적이 됐으니까 또 그런 게 또 유행을 더 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 주제 영화들 보면 수염이 없었던 것 같기도 카이사라가 하고. 수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숭상시했어요. 그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셀럽이었군요. 향후 한 400년 정도를 영향을 미쳐가지고 로마에서도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화장도 하고 남자들도 이제 가꾸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로마 시대에는 금발에 대한 선망도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이제 금가루를 뿌린다던가 인도까지 가서 향료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던가 향수 같은 건 느낌이네요.
그래서 군대 장병들이 싸워야 되는데 몇 시간 동안 머리 관리를 하고 립스틱이나 매니큐어를 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들도. 네. 와, 그래서 게르만족한테 계속 졌나? 졌나 보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의 역사가 중에 오비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의 기교라는 그 항목에서 여드름을 제거할 수 있는 그 팩에 대한 기술도 있다고 하고요. 그때 약간 반사기 아니었을까? 하면 더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현악기를 들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현악기 제작사가 써가지고 이제 역사가 플리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미백이 될 수 있는 그때 또 미백을 했어요. 뭐 심지어는 네로 황제도 이제 사용했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엄청 히트한 제품이었네요. 황제까지 이게 쓸 근데 정도였으면 그거 안 들어가지고 로마 불태워버린 거 아니야? 내로 황제가.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발소 같은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상처가 잘 났대요. 지금처럼 막 3중날, 막 6중날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야. 죽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제 중세 시대로 좀 넘어갔는데 중세 시대 때는 몇 번의 변동폭이 있었어요. 수염을 막 기르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면도를 하게끔 만드는 부분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프랑스 혁명이 이제 생기면서 꾸미거나 그런 사람들은 귀족이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니까 가꾸고 이런 것들이 풍자와 유머의 대상이 되면서 뭔가 자기를 가꾸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 네,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사이에서는 뭔가 자기를 가꿀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나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좀 고착화됐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루밍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삼국시대에 보면 화랑이 있어요. 아, 화랑. 걔는 뭔가 약간 내 이미지에는 잘생기고 멋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척권해서 그런가? 지금 누가 척권해. 소리를 내었어? 화랑은 보면 되게 어린 미소년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집단이었잖아요. 화랑 같은 경우에도 분을 바르고 홍화를 사용해서 입술이라든가 볼 같은 경우를 붉게, 그 춘향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몽룡이 이제 춘향이를 보기 전에 분쇄 수술을 해서 이제 얼굴을 하얗게 하고 분쇄술을 분으로 하고요. 세수를 해요. 한 1900년대 때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네. 전쟁이 있다 보니까 전사적인 이미지의 남성들을 선망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것도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는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이제 수염이 많거나 그러면은 썼을 때 이제 새어 들어가니까 죽는구나. 실용적인 느낌으로. 그런 이미지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메트로섹슈얼한 아이콘이 나오게 됐죠. 누구예요? 데이비드 베컴. 그냥 잘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생기고 약간 거칠지만 되게 섬세하게 생긴? 관리가 잘 돼 있는 머리 스타일, 뭐 수염.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안정환, 광고도 꽃을 남자, 권상우 씨도 그때부터 꽃미남이라는 단어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역시 그루밍의 화신 아닙니다. 2017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멋진 남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외모라던가 이제 멋짐이 22% 정도로 외모가. 네. 선생님은 뭐가 먼저이신 것 같아요? 성품이 일단 저도 왜 웃으면서 이게 아니신 거 아니에요? 외모를 말해야 되나 우창훈 선생님은 1등이 뭐예요? 약간 싸움 실력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가치관. 그 얘기하네. 우리가 외모라고 하면 우리가 안 돼 보이니까 외모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씨, 내가 차은우야. 그럼 받이지. 이낙준 선생님은 경제력이죠. 처음 사람 만나면 통장 인증 같이 하고 만나. 통장 인증? 아니 자기 건 인증 안 하고 상대편만 보여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 저는 뭔지 아세요? 저는 멋진 남자의 기준. 저 의외로 외모는 아니에요. 저는 유명도 유명. 진승이는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팔로우 맞네. 괜찮은 친구네. 진짜로 그래요. 구독자는 어떻게 되시죠? 얼마 안 됩니다. 갑자기 표정 어두워지네.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랬지. 야, 남자가 무슨. 하다못해 선크림 바르고 다니는 친구 그럼 이렇게 타는데, 다른 거야 이게. 다르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저희들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피부 미용 시장인 거의 여성분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나요? 완전 50대 50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을 가꾸거나 신경을 쓰고자 하는 남성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느껴지고 뭐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약간 질병적인 것들을 했다면은 지금은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도를 원하는 리프팅이라든지 네. 안티에이징 노화를 좀 막고 싶다든지. 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1조 1,600억 정도의 그루밍을 위한 시장이 계속 커지고 네. 있구나. 지금도 어쨌든 1조는 넘어가는. 그쵸. 여튼 이렇게 좀 남성 그루밍의 역사 그리고 요즘 남성 그루밍의 좀 트렌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뭐 하실 말씀이나 뭐. 뷰토피아 차종현입니다. 봐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많이 와주시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콘텐츠를 포함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